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철강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백재승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철강 업종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좀 부진한 시황이 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철강 수요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 초에 락다운 해제라던가 2024년 중반에 특별국채 발행 같은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의 정책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온 결과들이 나름 실망스러웠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정책들은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실제 수요는 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올해 9월 말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었지만 10월과 11월에 이어졌었던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생각보다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실망이 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착공 면적 증가율이나 인프라 투자 같은 철강의 실질 수요는 회복이 좀 미진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립 서비스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강도 높은 부양책이 나타날 것인지를 확인하고서 이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 판단을 좀 더 명확히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런 중국의 실질적인 부양책의 강도와 속도는 아마 내년 상반기, 특히나 3월 전인대를 전후로 해서 좀 더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보호무역 강화도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보호무역의 강화는 글로벌 철강 공급망의 교란을 좀 제고시키는 그런 효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수요가 당분간 회복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025년에 철강의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나 상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양책의 속도와 강도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관세의 상향이 얼마나 강도 높게 이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시장이 이러한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체득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이런 중국의 부양책의 실질 효과에 기반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중국 철강 수요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국의 그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보면은 2025년에도 실질 수요는 마이너스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는 나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하반기에 이런 실질 수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투자 판단을 다시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도 사실은 중국이 글로벌 수요의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실수요 측면에서 특별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비철금속은 광산에서의 공급 조절이 지속되고 있어서 절대 가격 측면에서는 나름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아연과 구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광산에서의 공급 조절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격의 흔들림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의 철강의 생산량은 사실 올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중국의 철강 가격은 계속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는 수출량이 어쨌든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이 줄었는데 수출이 증가했다. 결국 그것은 중국의 내수 수요가 생각보다 더 부진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급의 감축이 충분치는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그래도 친환경 정책에 기반해서 인위적인 감산을 벌이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요. 올해 겨울철에는 중국에서 그런 얘기들도 딱히 흘러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에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철강의 수급의 불균형이 해소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도 있겠지만 실제로 2024년부터는 여러 정부들이 중국산 저가 철강제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런 모습들도 결국에는 글로벌 전체 철강의 교역량 측면에서 공급 과잉을 좀 유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수요가 부진하고 이제 공급은 아직까지는 과잉이 좀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글로벌 그 무역 기조 자체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철강 업체로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의 원가 절감보다는 퀄리티를 가지고서 수요처에게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조금 더 선별적으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세아 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는 시황의 흐름에 따라서 실적의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지만 원전에서 쓰일 수 있는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그리고 우주항공 소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올해 중순에 미국의 현지 공장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제조 경쟁력으로서의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구리 가격의 약세와 방산의 모멘텀 약화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을 경험 중인 풍산 같은 경우도 유럽의 방산 지출이 내년에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름 방산 사업의 실적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으로서 트레이딩 기회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5년의 철강의 시황은 상반기에는 중국의 정책과 미국의 정책 모두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에는 이런 정책들이 체득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이제 발휘하면서 시황의 개선을 점진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겠지만 내년에도 철강 업종은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